조선 역사 속에는 참으로 많은 왕비들이 존재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가슴 아픈 운명을 짊어진 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고고하고 끈질긴 방식으로 복수를 이뤄낸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인데요.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왕위를 찬탈한 숙부 세조에게 과연 정순왕후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가했을까요? 무력하고 나약한 여인으로만 비춰질 수 있었던 그녀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만의 복수를 완성했는지 그 역설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탐험할 역사 속 여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비극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생존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순왕후 송씨는 여흥 송씨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느 소녀들처럼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15살 되던 해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의 왕비로 간택되면서 궁궐로 입궐하게 된 것인데요. 어린 단종 또한 13살의 나이였으니 두 사람은 궁궐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풋풋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궁궐 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을 겁니다. 화려한 궁궐 연애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두 사람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햇살만이 가득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듯이 잔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1453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개유정난이 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그는 단종의 어린 나이를 틈타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충신들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살해하고 조정의 요직을 차지하며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궁궐은 공포와 혼돈에 휩싸였고 어린 왕과 왕비는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정순왕후의 순수했던 꿈은 그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행복했던 궁궐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불안감으로 가득 찬 곳이 되었을 겁니다. 개유정난 이후 단종의 운명은 비극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1455년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강제로 빼앗기고 상황의 자리에서마저 쫓겨나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죠. 그리고 멀리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정순왕후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어쩌면 비 내리는 궁궐문 앞에서 멀어져가는 단종의 행렬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유배지 영월에서 단종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맙니다.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었지만 이는 세조의 명령에 의한 죽음이었죠.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끝내 목숨까지 잃은 단종의 비참한 최후는 정순왕후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왕비였던 정순왕후는 하루아침에 풍계 없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은 이제 먼 옛날의 꿈처럼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그녀가 정착한 곳은 동대문 밖, 지금의 숭인동 일대에 자리한 영빈정이라는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순왕후는 스스로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옷감을 짜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비단옷 대신 낡고 거친 베옷을 입고 궁녀들의 시중 대신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삶.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고독과 그리움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매일 밤 멀리 영월 땅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했을 그녀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정순왕후의 삶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진 듯했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시작한 우아하고도 끈질긴 복수의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궁궐을 떠나 동대문 밖 초라한 초가집으로 거처를 옮긴 정순왕후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만 그녀는 그곳에서 오히려 강인한 생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화려했던 왕비 시절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여인으로서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왕실의 권위에 대한 침묵의 한거이자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인내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낡은 옷을 손수 기워 입으며 지극히 소박한 일상을 꾸려나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인의 삶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단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굳건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생존 자체가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자 역사에 새겨질 지울 수 없는 증거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그녀의 끈질긴 생명력은 마치 거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작은 들꽃처럼 그 자체로 권력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셈이죠. 세월은 유수와 같아 정순왕 후의 젊음은 어느덧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어진 고독한 삶 속에서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 성종 등 여러 임금이 조선의 왕좌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궁궐은 끊임없이 새로운 권력으로 채워지고 변모했지만 정순왕 후는 동대문 밖 작은 초가집에서 변함없이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처럼 단종의 비극을 잊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침묵의 증언을 이어갔던 것이죠. 특히 그녀에게는 단종의 명복을 빌고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대문 밖에 위치한 정업원이라는 비구니 사찰이었는데요. 정순왕 후는 매일같이 정업원에 찾아가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언젠가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혹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은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슬픔과 희망이 응축된 성스러운 공간이었고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외침이었을 테죠. 정업원에서 그녀가 먼 산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체념의 그림자도 드리워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공존했을 겁니다. 그녀는 단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살아남아 그 모든 비극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임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그녀의 삶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굳건한 신념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순왕 후는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 가장 우아하고도 끈질긴 방식으로 버텨내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정순왕 후의 고통스러운 인내는 무려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세조의 시대가 저물고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그리고 선조를 거쳐 마침내 숙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그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셨죠. 마치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처럼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궁궐 밖 초라한 삶을 살면서도 그녀는 단종의 정비라는 잊히지 않는 기억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대중들에게 단순히 비운의 왕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의의 상징이자 불의에 대한 가장 조용한 고발이었던 셈이죠. 그녀의 끈질긴 생존은 세조가 아무리 자신의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고 역사의 기록을 지우려 해도 시퍼런 칼날 아래 희생된 어린 왕과 그 왕비의 존재를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아 숨쉬는 한 세조의 정통성에는 늘 물음표가 따라붙었을 겁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정순왕 후는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며 그 시대 권력의 불편한 진실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때로는 서늘한 경고음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시대에 접어들자 단종의 복권에 대한 논의가 마침내 수면 위로 당당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세조의 직계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세조의 즉위 과정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죠. 특히 사육신과 생육신의 충절이 재조명되고 그들의 죽음이 단순한 반역이 아닌 충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대한 깊은 연민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온 정순왕 후의 삶은 더욱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테고요. 그리고 마침내 숙종 24년 1698년의 일이었습니다.
불곡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단종은 마침내 노산대군이라는 폐주의 신분에서 벗어나 정식으로 왕의 지위를 되찾게 됩니다. 단종이라는 묘호가 다시 주어지고 그의 무덤은 장릉이라는 엄숙한 왕릉으로 격상되었죠.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90에 가까운 나이의 정순왕후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긴 세월 동안 가슴 깊이 품고 살았던 한과 비통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인고의 세월이 마치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극적인 순간이었을 테죠. 그녀는 단종의 복권 소식을 듣고 불과 2년 뒤 8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소 또한 비운의 정순왕후가 아닌 단종의 정비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사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오랜 기다림과 인고 끝에 그녀는 마침내 사랑하는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의 삶은 단종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와 굳건한 신념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숨결 속에는 한 시대의 아픔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자의 안식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무기도 높은 지위도 없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그토록 끈질기게 버텨내며 결국 역사적 정의를 이루어냈는지를 말이죠. 그녀의 복수는 칼이나 폭력과 같은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바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남아 기억하고 살아남아 그 모든 비극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조가 가장 두려워했을 가장 강력하고도 동시에 가장 과한 복수였던 셈입니다. 역사는 때로 힘없는 자들의 끈질긴 인내와 존재 자체로 다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정순왕후의 삶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 정의는 비록 더디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는 보편적인 가치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잊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녀의 삶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희망과 인내의 찬란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정순왕후의 묘소 사릉과 영월에 자리한 단종에는 장릉이 나란히 복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어린 부부의 사랑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온전히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한 여인의 굳건한 의지가 결국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위대한 힘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 두 능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인고와 승리, 그리고 역사가 기록한 정의를 묵묵히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순왕후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 그리고 언젠가 밝혀질 진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불의와 절망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과 함께 묵직한 깨달음을 선사해 줄 겁니다. 그녀의 우아한 복수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